안녕하세요. 연세세인트 성형외과 황지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비중격 연장을 제거한 후에 비중격 연골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손상은 가죠. 아무래도 연골 이식을 했다가 뗐는데, 하지만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꽤나 심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설명하기는 힘들고요. 대표적인 몇 가지 상황으로 나눠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중격 연장을 어떻게 했느냐. 비중격 연장을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되는데요. 첫 번째, 양쪽에 비중격을 가운데 두고 비중격 연장을 양쪽에 대는 겁니다. 네모나게 이렇게 딱 샌드위치처럼 갖다 대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알겠지만은 양쪽에서 꽉 누르고 있으니까 가운데 있는 비중격 연골이 좀 약화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상당히 강력하지만 상당히 좀 무식한 방법입니다. 거의 사용되지는 않고 요즘은 간혹가다 봐요. 그렇게 돼가지고 수술대 오신 분들은.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흔한 방법으로 비중격 연장을 비중격 연골의 한쪽에다 대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제거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손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비중격 연장을 수술했을 때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비중격 연장이 한쪽에 있으면 반대쪽에 작게 지지대처럼 보조 이식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역시 두 번째 말씀드린 거하고 크게 차이는 없어요. 또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재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가연골 아니면 외부 물질인데 예전에 매드포어가 상당히 유명했죠. 매드포어가 유착이 잘 일어난다. 매드포어는 구조상 안 보이는 구멍들이 숭숭 뚫린 구조이기 때문에 조직이랑 뒤엉킨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겁을 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요, 매드포어는 날개 연골, 하회측 연골에는 꽤 심각한 손상을 입힙니다만은 비중격 연골 쪽에는 그다지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강하게 흉사를 형성시켜 줘가지고 매드포어를 제거한 다음에 비중격이 오히려 튼튼해지는 경우도 또 있었습니다. 오히려 드물지만은 가장 제거하기 힘들고 융합이 돼버리는 것은 자기의 비중격 연골로 비중격 연장을 댔을 때예요. 이것은 그런 경우뿐 아니라 펼침 이식을 비중격 연골로 댔을 때도 간혹가다 나타나는 현상인데 아무래도 똑같은 부위의 연골을 채취해서 갖다 대서 그런지 완전하게 융합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즉 분명히 이게 턱 튀어나오거나 그래서 구조상으로 이식된 거는 확실히 알겠는데 자기 거라서 그런지 자기 것들끼리라서 그런지 강력하게 붙어서 이거는 붙은 자국마저도 남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완전히 제거를 못해요. 필요한 만큼은 남겨둬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몽땅 날아가겠죠. 그 외에 귀연골은 거의 없지만은 귀연골이나 그런 것들은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중격 연장을 제거한다는 게, 그리고 비중격 연장을 제거한 다음에 어떻게 플랜을 잡아가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손상이 많이 되면은 비중격은 재건을 해야 돼요. 그대로 냅두면은 약간 무너질 가능성도 있고, 무너지지 않더라도 좀 위에 동영상 나오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눌리면서 약간 휘어지거나 들리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중격 연장을 제거하는 건 그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대부분. 하지만 그 다음에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수술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세세인트 성형외과 황지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